허재무 씨, 네. 이 중에 한 장면 바로 들어봐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어때요? 그게 노래예요? 야, 이게 뭔 요즘 노래야? 이거 모르시는구나. 아이유 아닙니까? 아이유가 네. 요즘 드라마에 엄청 뜨고 있잖아요. 폭삭 나오는 네. 폭삭 금요일에 사갔습니다. 타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진 탄핵식에 네. 왜 갑자기 빨라졌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 사실은 4월 4일 네네. 이번 주 금요일 네. 오전 11시 선고라는 게 어제 발표됐는데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일정 정함에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4월 4일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반가우셨군요. 날짜가 나왔구나 음. 하면서 반가움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갈 때쯤 가뭄 속의 단비처럼 뭔가 일정이 좀 정해졌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방송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관측을 좀 갖고 계십니까? 뭘 갖고 있냐고?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관측? 8대0 나오죠. 8대0. 네. 근데 시작은 8대0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뭐 5대3 이야기도 있었고 뭐 5대2대 한 명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뭐 한두 사람이 설득되면서 탄핵 인용이 6명으로 늘어나면서 네. 급박하게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선고일 잡자. 그러면은 뭐 6대2 되나 뭐 8대0 되나 어차피 인용이니까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인용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헌재의 속성장치가 합의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8대0을 지향하는 흐름은 많을 것 같은데 워낙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정말로 8대0 만장일치 파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있거든요.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저거 다 인용을 하지 어떻게 기각이나 각하를 해요.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오염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상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론계에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내가 변호사로서 기각 이거 판결문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쓸 수가 없다. 능력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훌륭하신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장 바꿔보면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한번 각하 사유를 한번 써보려고 시도했는데 각하 사유를 안 나오고요. 네. 기각 사유를 써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이거를 어. 쓸 수 있는 분은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신 분만 가능하실 일이구나. 내 영역을 벗어났다. 개몽이 생각했는데 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각하 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내란죄 철회했다 해서 각하 사유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도 아닐 뿐더러 형사재판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법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공소사실의 동일성만 유지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 소추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네. 뭐 증거 하나하나가 오염되었다 하면은 개별 증거의 증거 능력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통치행위 얘기하는데 이거는 히틀러 때 쓰던 얘기고 이미 헌법학계에서도 쓰지 않는 용어고 해석한, 네. 대법원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판단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내용상 정당성이 필요하다라는 판시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네. 그러면 각하 사유 자체가 없어요. 그런 본안기각 들어오면 5개 쟁점이 다 헌법의 중대한 위반. 위반. 그러니까 그것도. 헌법 네. 위반. 이거 헷갈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어쨌든 근데 이걸 뭐 5개가 다 헌법 위반이잖아요. 또 다 중대해요. 이거는 쓸 방법이 없어요. 야, 우리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각하는 절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제 해가지고 여의도에 받은 글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보지라고 하죠. 뭐 네. 대체로 인용이나 파면을 예견하는 받은 글이 아니고 다들 받아보셨겠지만은 4대4 팽팽한 가운데 기각을 예고하는 받은 글이 많이 도는데 더 재밌는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개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돌아다니고 있고 뭐 네. 저기 부처님 오신 날 사면한다.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희망사항을 굉장히 많이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뿌리고 있다. 그 정점에는 저는 직접 알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방금 전에 지금 하나 받았습니다. 또 받았습니까? 이게 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무슨 네. 일이 있었는지 되게 그럴듯하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 받은 글입니다. 좀 이따 하여튼 설명해 그 받은 드릴게요. 글의 취지라는 거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네, 제목만. 헌재 선고 결과 8대0 인용 확실시. 확실시. 그렇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3월 하나 28일 보내주세요 저한테. 지금 방금 전에 받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소개해드린 따끈따끈하네. 것처럼 제가 받은 궁금해하면 안 되는데 궁금하네. 아니 제가 받은 글의 경우에는 네.
너무 이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이런 글들은 어디서 생산이 되는 겁니까, 통상?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요. 아니. 저는 장성철 이번에 발. 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즉 코인팔이 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예요. 코인팔이. 예, 극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네. 저는 시청률 높이고 슈퍼챗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용환 교수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방송에 네.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극우 유튜버들한테 오더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쫙 퍼뜨려라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받은 글 저도 같이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직무 복귀 플랜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1, 2, 3, 4, 5로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오. 1번 대국민 담화를 한다. 2번 각계 원로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한다. 가로 열고 닫고 재밌습니다. 한동훈 포함. 포함됐네요. 단 이재명은 재판 문제로 배제. 그다음에 3.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추진. 괄호 열고 닫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연루된 야권 인사 다수 포함. 4. 개각을 비롯한 인사 조치. 자, 5. 부정선거에 대한 여야 선관위 합동조사 및 개헌특위 구성 제안.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 있거든요. 자세하다.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개각 명단이 흥미로운데 네. 일단은 총리는 누구요? 김문수 또는 박주선, 경제 이창용, 교육 전환기, 야, 교육의 전환길이야? 행안 윤재욱 또는 이철규, 외교 또는 복지 나경원. 하고 싶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뭐 경찰청장 박현수, 육참총장 강신청 등 거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보면은 일단 이걸 보고 느낀 게 그럼 총리가 돌아오더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돌아오더라도 총리하고 부총리는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죠, 장건 소장님?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상겸이고 국무회의 요건에 안 맞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제1의 타켓이 아닌가.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보다는 훨씬 더 미움의 털이 더 길 것 같아요. 계속 바꾸고 싶어 하겠지. 그 받은 글에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이재명, 한동훈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할 것 같아요. 한동훈 포함돼 있다는 게 좀 잘못됐다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외부 활동 반경이라는 게 조금 약간 줄어들고 뭔가 추이를 지켜보는 느낌인데 그렇죠. 의원님 보시기에도 좀 그렇습니까? 좀 신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예. 태도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네. 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예민한 때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정치인들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예민하시고 불안하신데 정치인들이 그렇죠. 자꾸 네. 기름 붓고 더 선동을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더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활동이 예전보다 많이 좀 뜸하시긴 해요. 그게 네. 왜 그런지 제가 속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것은 좀 분명한 시그널을 제시를.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눈치 보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더라도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네. 조기 대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거운동 같은 그런 행사나 일정들을 소화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찍히는 거지. 그렇죠. 너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니까 자중자애.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그 방법이 최고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 부분은 상도에상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 어떤 패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면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대선을 본격적으로 생각하면 중도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받은 글 중에 굉장히 대단한 받은 글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박정우 씨가 가지 하는데 분야, 여러 가지 네. 섹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명리학의 대가가 명리학의 대가. 네. 탄핵 선고 예상글을 지금 내놨는데 내용 말씀드릴게요.
보시고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이날은 목과 화의 기운이 오. 아주 강한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또 해주셨어요. 아니 저 명리학을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실제로 이날 이 시가 그런 날인지 일단 판단할 수가 없는데 여하간 명리학의 대가를 소스로 해서 이런 글까지 돌리는 판국입니다 지금 장소장님. 아니 어떤 분 유튜브에도 그거 올렸더라고요. 올렸어요? 네. 근데 제가 본 그 명리학의 대가는 그날 안 좋다. 인용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안 좋대. 뭐가 뭐 큰 무게 있는 뭐가 짓누르는 그런 네. 사주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을 거다, 인용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접하기에는 우리 장소장님이 부산에 도력발이 굉장히 센 분을 만나고 왔다고 명태균을 하는데 능가하는. 예, 그분이 이제 그 정세 예측을 좀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또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것만 보고 왔어요. 아니 근데 본인은 4월 4일 중요한 어떻게 게 된대요? 뭔지 아십니까? 장성근 그건 안 소장님의 운세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분과 운명 공동체적인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왜요? 4월 4일 이후에 장소장님의 운세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대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러면 내년- 결과가 뻔하네. 예. 내년 인용이네. 1월 달에는 제 신상에도 대단한 좀 변동이 있을 거다. 음. 뭐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바뀌고 난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우리 공기업 사장 갈 모양인데. 그렇게 말씀. 당적이 바뀔 수도 하시더라고요. 있나요? 아니 저는 정치는 안 해요. 정치는 안 아니 하시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장소장님이 사실 국회에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자랑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해봤지. 유일하게 못한 게 대통령실 못 갔거든요. 안 가도 돼요. 거기. 아니, 내가 저기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네. 대통령실 취재한 거를 좀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권성동 네. 이 세 분이 만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어제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 네. 네. 소문. 그건 한번 좀 취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의 왕수석이 원래 정무수석이 왕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무수석이 아니라 제2모 수석이 왕수석이다. 제2모 수석. 네. 제2모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험을 해봐가지고 네. 현재 상황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느냐 이거를 수석들을 모였을 때 회의할 때 논의를 주도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 밑에 또 정호성 그렇죠. 네. 비서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탄핵 정국의 대통령실의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쭉 얘기 브리핑하고 하니까 그냥 다 거기로 힘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제2모 수석 입만 바라보고 있다. 야. 그래서 지금 권력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 있다. 아니,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늘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돌아오게 되면 제2모 100% 믿고 수석이 있어요. 100%. 정말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시겠네요. 그러네요. 예. 대단히 그 대선 치르기 전에 캠프 구성할 때부터 상당히 좀 신임을 했었고 네. 여사님의 신임도 각별하다. 그래서 힘을 점점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그냥 복귀하는 거를 기정사실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야. 기각이나 각하다.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네, 어제 같은 기정사실. 경우에도 보면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차분한 반응을 내놨는데 네.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 자체는 당연히 기각돼서 돌아온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 때는 실제로 기각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 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표정 관리죠. 표정 관리. 내가 쫄지 않는다. 네. 난 뭐 지옥 문 앞에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간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보이는 네. 그런 표정 관리이지 실제로 내면의 세계는 다를 겁니다. 신념. 신념이 네. 되버렸죠. 아니 근데 그럼에도 약간 불안한 건 우리가 구속 취소 사태를 한번 겪다 보니까 맞아요. 예. 만에 일말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일말의 그 가능성 때문에 그래. 굉장히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네. 있는 거고. 그래서 방금 네. 전에 받은 찌라시를 통해서 왜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네. 쭉 한번 설명드려요. 해주십시오. 예. 3월 28일 날 금요일 날 평의 전까지 인용 5명, 기각 3명, 5대 네. 3이네. 기각 3명의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래서 문영배 소장이 네. 권한대행이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근데 3월 28일 금요일 평의 직전 정영식이 인용파로 입장을 선회해서 네. 6대2 상황으로 급변했다. 그래서 문영배를 제외한 4인의 인용파는 6대2라도 선고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이 평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평이 시작되자 정영식이 인용파로
돌아선 것을 알게 된 김복형과 조한창이 잠깐 고민할 시간 좀 줘. 작전 타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4월 1일 월요일 출근 직후 김복형, 조한창은 문영배를 찾아가 선거 기일을 잡자. 오케이, 잡자. 정리가 됐구나. 야. 문영배 6대2로 판결 괜찮겠냐? 네. 라고 물었더니 네.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묵묵부답. 그래서 평의 시작과 동시에 김복형, 조한창도 인용으로 입장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선고기일을 4월 4일 11시로 합의해서 잡게 됐다라는 우리가 찌라시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 8대 0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만들었나? 형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내가 저기 박신영 TV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거의. 그러네. 네. 근데 저는 방금 아침부터 제가 방송을 봤는데 장 소장님이 11시 선고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1시 선고 네, 어떤 10시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아니, 이게 국힘 대변인도 오전 11시로 잡은 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은 거일 수 있다. 1시간씩 이게 낭독할 게 없다. 아니 네. 근데 현재 여태까지 중요한 인사들 탄핵 심판 선고할 때 네. 10시에 잡았을 때는 다 기각이었어요. 근데 11시에 잡은 건 인용. 아 그래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 10시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 인용, 이진숙 10시 기각, 최재해 10시 기각, 뭐 조상원 10시 기각, 한덕수 10시 기각, 윤석열 11시. 그러니까 나는 이걸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야? 국힘 대변인이 11시 이거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거는 어. 기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게 기각이다? 짧게 이제 네. 우리가 브리핑하고 점심 먹으러 가세요. 네. 안녕. 이제 이럴 건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시간을 보면은 11시는 인용이다. 아. 야, 그런 또 이제 뭔가 과학적인 타임 스케줄에 숫자를 그게 과학적이에요? 일단 통계치를 가져오시긴 통계를 했어. 갖고 예. 있잖아. 통계. 통계치 인정. 통계치 인정.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무래도 제가 뭐그 김준혁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이제 네. 역사학자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이제 서울 그 조선이 도성을 정할 때 하류는 무학, 그다음에 정도전은 경복궁자리, 그다음에 무학대사는 저기 왕십리. 네. 그런데 뭐 서로 논쟁을 엄청나게 했대요. 결국은 동정 굴려서 정했다라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런 논란을 보면서 좀 그 네.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헌법 위반을 했을 때 심판하기 정말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9명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하고 맞아요. 네. 또 대법원에서 셋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3명까지. 그러면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4명 이상인 거예요. 근데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추천하는 쪽에 완벽한 재량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이분이 법관으로서 충분한 그런 그 인품을 가지고 또 경륜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로 임명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이 최소 4명, 여차하면 5명까지 올라간다는 그렇네요. 건데 네. 근데 3명만 있으면 날리지를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 반복이 된다면 네. 결국은 대통령은 어떤 일을 있어도 충성 맹세만 잘 받아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못 지킨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4명은 네. 자기가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만약에 우리 역사라는 건 계속 반복되잖아요. 경험이 축적이고. 만약에 정말 독재하고 싶은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좀 장기 플랜으로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부터 장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차례차례 자기 사람으로 채워가서 예를 들어 4명만 채웠다. 그 충성맹세도 자기한테 충성맹세하고 약점을 탁 잡아놓은 사람만 4명을 앉혀버리면 자기는 절대 탄핵을 안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네, 생각 좀 의원님 해봤어요. 이거